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차 후보로 18명까지 추린데 이어서 2차 후보로 12명까지 압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장 후보추천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해외 외유성 출장을 갔다 온 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차기 회장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 혹시 이렇게 해서 뽑힌 회장이 나중에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포스코 홀딩스 이사회 이야기는 뭐 웬만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도저히 그 이사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그 포스코 홀딩스 이사회를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 한 12월쯤으로 돌아가서 그 시점부터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최종호 포스코 그룹 회장, 포스코 홀딩스 회장이 뭐 3년임을 하느냐 마느냐 뭐 그렇게 이제 뭐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서 최종호 회장의 그 3년임을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조금 살펴보시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이게 작년 12월 18일 날 최종호 회장의 그 포스코 홀딩스 그 지분 변동 공시입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최 회장이 3,338주를 가지고 있다가 12월 11일 날 장내 매수로 400주, 300주 해서 700주를 샀죠. 그래서 4,038주까지 지분이 늘었거든요. 이때 최 회장이 투입한 돈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회장이 장내 매수를 했다는 것은 한 번 더 회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최종호 회장이 내가 3년임을 뭐 하겠다 말겠다는 그 명확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3억 원어치의 그 홀딩스 주식을 샀다는 게 공시로 딱 나오니까 이건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나오겠구나. 그렇죠. 한 번 더 도전하겠구나. 3년이면 이렇게. 한번 도전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났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서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김태현 이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포스코 회장 선임은 주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 외부인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면서 포스코 CEO 후보 추천위원회의 현재 구성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최정호 회장의 3연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네, 이 기사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그 홀딩스 최대 주주인데 지분이 뭐 6%인가 7%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호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배제시켜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확 오게 되죠. 포스코 CEO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조직이 지금 포스코 내규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경우 CEO 후보 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후보 1인을 이사회가 주총에 추천을 하고 그 후보가 이제 주주들의 의결에 의해서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면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사회로 선임된 그 후보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CEO 후보 추천위원회 뭐 줄여서 이제 후추위라고 한다면 후추위에서 사실상 그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의 회장 그 선임을 하는 회장을 뽑는 일을 맡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CEO 후추위는 네.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후추위는 그 포스코 홀딩스의 사회이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그 7명의 사회이사들이 지금 후추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런데 이제 김태현 이사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후추위의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 후추위 그 멤버들을 좀 뭐 바꾼다든지 저걸 재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종호 회장이 재임할 때 다 사회이사 선임된 사람들 아니냐. 최종호 회장 재임 시에 다 선임된 그 사회이사들이 지금 후추위를 다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최종호 회장이 3년임에 도전하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뭐 최 회장한테 그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절차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뜻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또 최 회장한테 유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최 회장과 친한 인물을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예,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국민연금의 저런 입장이 언론에 우수수 쏟아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최종호 회장이 아웃됩니다. 네. 그 3년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갑자기 그 시민단체가 포스코가 해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때 굉장히 초호화판으로 뭐 이사회를 열었다 그런 이제 폭로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그 반대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최종호 회장의 그 3년임이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추위에서 회의를 열고 좀 회장이 되겠다라고 지원서를 제출한 그 포스코 내부 후보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서 그 8명의 평판 조회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 8명 안에 최종호 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최 회장이 자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후추위에서 평판조회 대상자에서 누락을 일부러 시킨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는 그거 것이죠. 모르겠어요. 네. 그건 이제 후추위에서 밝히지도 않고 최종호 회장이 뭐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를 않으니까 그냥 뭐 최종호 회장이 저렇게 국민연금이 저런 입장을 보이니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지원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최종호 회장은 지원을 했는데 후추위에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최종호 회장이 배제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후추위도 최종호 회장도 거기에 대해서 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최종호 회장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한 번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행사에서 계속 이제 배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최종호 패싱 그 논란이라는 게 이제 계속 있었고 또 올해 1월 달에도 뭐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경제계 신년 인사회 여기도 뭐 웬만한 그 주요 그룹 총수들은 다 초청을 받았는데 최종호 회장은 초청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라는 데가 사실은 재계에서 굉장히 굵직한 기업인데요. 높은 순위에 있는데 최종 회장을 안 부른다는 거는 이 정부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회장이 많이 교체되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뭐 KT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 하나의 전리품처럼 그 정권의 입맛에 맞거나 정권과 관련된 사람을 이제 회장으로 앉히는 이제 외풍을 이렇게 많이 받는 네. 그 회사이다 보니까 그 최 회장이 대충 좀 눈치를 채고 우리 속된 말로 눈치를 까고 네. 뭐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3년이 안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미적미적대고 뭐 자사주를 3억 원어치나 사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야 눈치 좀 챙겨 하는 이제 신호를 준 게 아니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야, 이렇게 뭐 포스코를 왜 이렇게 자꾸 흔들지? 이제는 좀 그만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역대 정부에서 계속 포스코를 많이 흔들어 왔는데 포스코 흔들기는 좀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약간 후추위에서 좀 뚝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요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1월 12일 날 이 기사가 딱 나옵니다. 네. 포스코가 캐나다에서 5박 7일 동안 작년 8월에 5박 7일간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했는데 그때 총 비용을 한 7억 원을 제출했는데 심지어 한 끼 식사로 약 2,500만 원을 쓰기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사회는 5박 7일 동안 캐나다에서 이사회는 딱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일정들은 전부 관광 투어나 골프 치는데 이제 다 소진을 했는데 5성급 호텔에 뭐 1인당 하루 숙박료 175만 원, 뭐 식대로 쓴 것만 해도 한 1억 원. 근데 이제 식대를 쓴 사례를 보면
밴쿠버의 네. 그 미슐랭 중국 식당에서 술값 한 1,000만 원에다가 그 프랑스 최고급 와인 있잖아요. 샤토마고. 김정 기자는 네. 당연히 뭐 마셔봤겠죠. 샤토마고. 예. 다 처음 수백만 봅니다. 원짜리 이 최고급 와인까지 뭐 몇 병 까고 해가지고 한 2,200만 원을 그냥 한 끼에 그냥 중국 식당에서 쓰고 밴쿠버의 해산물 식당에서는 최고급 와인 포함해가지고 뭐 술값 한 1,600만 원에 뭐 밥값 해가지고 한 2,500만 원 가까이 쓴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이제 다 폭로가 네. 됐죠. 보니까 기간이 딱 여름휴가 기간인 것 같고요. 또 회의가 한 네. 차례 열렸는데 하루 종일도 아니고 딱 반나절 오후에만 열렸다는 한두 것도 시간 눈에 했다고 띄네요. 봐야죠, 뭐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밴쿠버에서 크랜브룩으로 이동할 때는 전세기를 또 타고 갑니다. 그다음에 크랜브룩에서 그린힐스로 이동할 때는 또 전세 헬기를 타고 가요. 전세기하고 전세 헬기를 타고 가는데 도합 한 2억 원의 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이용하는데 이제 2억 원이에요. 근데 이 그린힐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광산 시찰 일정도 있었지만 그 콜롬비아 그 대빙원의 그 설상차 투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꽤 유명한 그 투어 코스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이사들이 갔고 골프도 이사회는 딱 한 번, 뭐 한두 시간 정도 딱 한 번만 하고 골프는 이제 한 두 번 골프가 두 번이나 치고 있었군요. 그 다음에 한 7억 원 비용 중에서 상당 금액은 또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한테 이제 분담을 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폭로돼서 나온 거죠. 근데 이런 폭로를 사실은 저는 이런 폭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폭로를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한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우리가 아는데 일반적인 시민단체는 아니고 그 포스코 본사 그러니까 지주사의 그 포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 단체거든요. 이게 포스코하고 조금 약간 그 이해관계가 이제 밀접하게 엮여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민단체 성격이 포스코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이 사회이사들이 전부 다 그 후추위에 소속돼 있잖아요. 차기 네. 회장을 선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분명히 그 호화 이사회는 굉장히 문제인데. 뭐 엄청나게 비싼 밥을 먹고 비싼 술을 마시고 했는 거는 좀 문제이긴 한데 야 이거 또 포스코 흔들기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시민단체의 또 성격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죠. 그 누리꾼 말로 중립기여를 딱 예,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중립 해도. 딱 박아 넣고 네. 좀 더 봐야 되겠다. 근데 그 뒤에도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뭐 이사회 일정을 보니까 뭐 곤돌라 투어, 설상차 투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밴프 이제 국립공원이죠.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에 그 설퍼산 뭐 곤돌라 뭐 밴쿠버 캐필라노 현수교 투어 뭐 그런 막 관광 일정들 뭐 골프하고 관광 일정들이 뭐 많이 있더라. 이게 바로 그 설상차군요. 예, 이게 네. 설상차라는 게 아이스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이건데 조금만 더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뭐 빙하 눈길을 이제 이걸 타고 그 관광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데를 이제 뭐 설상차 멋지네요. 예, 아주 멋지죠. 이거 현재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멋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프 국립공원의 이제 호수 사진으로만 봐도 되게 멋있죠.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쁘고 절경이네요. 예, 멋있고 골프 코스 뭐 아주 어마어마하죠. 예, 아주 CG 같아요. 예, 아주 좋은 CG 같은 그런 골프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중국에서도 이제 초호화 이사회가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이제 계속 캐나다에 쏟아져 이어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네. 외유성 출장을 했다. 중국은 2019년 8월달에 이제 베이징에서 이사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세기를 이용해서 7일 동안 백두산 일대를 그 관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백두산에서 채취한 송이버섯하고 러시아산 뭐 털개에 뭐 고급 와인을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시민단체는 이런 초호화 이사회들이 최 회장이 그 당시에 2019년도 당시에 뭔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사회 이사들을 접대를 하는 로비를 하는 그런 이사회였다.
뭔가 최 회장이 자꾸 그 사회 이사들에 대해서 호합한 해외 이사회를 통해서 그 로비 그래서 접대 자신의 로비를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로비였다 이런 예, 내용인데요. 뭐 기사에는 이제 네, 실제로 그렇게 나와 주총 있는데요. 취재 많이 가보면 사회이사가 사실상 거수기인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런 로비 정황들이 혹시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의심도 예,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좀 긴가민가 하다가 정말 굉장히 제가 굉장히 크게 화가 나는 일이 뭐가 있었냐면 박희재 그 후추위원장 사회이사죠. 그 서울대 교수인데 박희재 후추위원장이 굉장히 저로서는 매우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운 그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그 매체하고. 근데 이분이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제 기준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하시냐면 현지에 언론들이 16명이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동행 인원들 포함하면 한 30명이 갔다. 왜 이렇게 언론들이 세부 이야기를 모르니까 세부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뭐 큰 돈을 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이사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 현업 부서하고 지원 부서 수행 인원만 30명이 넘는다. 그런데 언론에서 몇 명만 거론하니까 액수가 그렇게 커 보이는 거 아니냐.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16명이 1억 원어치 먹은 거랑 30명이 1억 원어치 먹은 거랑 본질적인 뭐가 문제가 그렇게 큰 크게 차이가 다르지 있을까요? 않은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들죠. 네.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16명이냐 30명이냐 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포스코의 해외 이사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 자 KT나 KTNG는 뭐 내수기업 아니냐. 근데 포스코는 매출의 3분의 2가 해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해외 투자자 주주들 중에 해외 투자자들이 뭐 한 5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안이 이렇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고 언론이 막 떠들어대니까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뭐 그냥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고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라고 한마디 갖다 붙이기는 하지만 주된 이야기는 언론이 사람 수도 모르고 기사를 쓰는 바람에 이렇게 오보를 되었다 했다. 뭐 이런 그런 취지로 내용이네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심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포스코 지배구조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지배구조 현장의 사회이사의 역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조언을 해서 경영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경영진을 건설적인 조언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해야 됩니다. 근데 감독의 대상인 경영진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서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골프를 마시고 신나게 치고 샤토 마고인지 마고 샤토인지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퍼붓고 비싼 그 음식 한 끼에 뭐 2,500만 열 몇 원 명에서 하고. 2,500만 원 먹고 같이 투어 다니고 이게 무슨 그 사회이사 역할인 경영진의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이사회의 책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충실 의무에 따라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윤리 규범이나 사회이사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윤리 규범이나 윤리 강령을 이 해외 이사회가 준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이번 아니죠. 사건은 네.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상당 부분 지키지 않은 선량한 걸로 관리자로서의 주의 충실 의무를 다했는지 또 의심스럽고 포스코 홀딩스의 윤리 규범이나 사회이사 윤리 강령에 부합하게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들이 전부 의심스러운 겁니다. 네, 또 아까 그 변명 중에서는 내수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과연 송로버섯을 통해서 중국의 흑연을 엿보고 예. 그 샤토 와인을 통해서 캐나다의 리튬 이런 그러니까요. 것을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네.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해외 이사회를 해야 되느냐, 해외에서 이사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들이 현장에 가서 그 해외 사업들을 실제로 보고
해야지 그 해외 사업에 대한 글로벌 포스코의 해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뭔가 정확한 그 경영 의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건데 네. 아니 설상차 타고 다니고 무슨 그 호수 그 투어하고 구차 타면서 골프 치면서 무슨 거기서 그 해외 사업 현장을 한 군데라도 더 가고 또 현지 자회사로부터 한 시간이라도 더 브리핑을 받고 또 현지에서 이사들 간에 뭐 세미나를 하면서 좀 더 현지에 나온 김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쪼개서 쓰면서 좀 더 포스코 해외 사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일정들이 전부 다 관광 아니면 투어로 되어 있고 심지어 이사회는 딱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포스코하고 해외 광산 업체하고 합작한 그 광산 시찰이 거의 그 유일하다시피 뭐 현지에서 둘러보는 해외 사업 현장처럼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 그 뒤에 보도가 나온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산 시찰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알고 광산 시찰도 보니 안 했다. 5박 7일 중에서 저렇게 그 후추위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대니까 계속 네. 언론이 추가 취재를 계속 하는 겁니다. 했더니 관광이나 골프가 아닌 계획은 반나절짜리 이사회하고 광산 시찰뿐이었는데 근데 그린힐스 광산 시찰 생략하고 콜롬비아 대빙원 설상차 투어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이사회 한두 시간 하고 광산 시찰 이거 생략해 콜롬비아 대빙원으로 가자 달려라 네. 해가지고 거기 간 겁니다. 이 그린힐스 지역은 이 광산 시찰이 아니면 그 이사들이 갈 이유가 없는데요. 자, 밴쿠버에서 전세기 타고 크랜부룩으로 가고 크랜부룩에서 전세 헬기로 그린힐스로 갑니다. 그 2시간 반 전세 헬기 그 소요되는데 2억 원을 지출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골프 치는 시간 확보하고 관광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비싼 전세기 그다음에 전세 헬기를 그 띄운 거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상당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다면 다른 기업은 어떤지도 또 궁금해요. 사회이사들이 좀 페이를 잘 받는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맞나요? 다른 기업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회사 사회이사들은 뭐 연봉도 높고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짭니다. 짜다는 게 공기업 CEO는 연봉도 좀 짠 편이에요. 연봉도 좀 짜고 또 사회이사들의 이제 보수도 좀 짠 편이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통제하고 컨트롤하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업의 그 설립 취지라든지 그 기업의 성장사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기업이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대주주이기도 하고 지분이 이렇게 많이 분산돼 있기도 하는데 이런 포스코의 그 이사들이 해외에서 누가 봐도 그 호합판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거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로 좀 더 보시면 자 기존에 16명 간 걸로 알려졌는데 몇 명 더 간 거는 맞다. 네. 누구냐? 회장 수행비서, 이사회 간사 갔는데 여행사 직원 10명이 동행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많아진 건데 여행사 직원들은 여행사에 지급된 한 6천만 원 정도가 있고 그거를 뺀 한 6억 넘는 돈은 그 16명의 수행비서 간사 포함하면 18명이잖아요. 그 18명이 다 6억 넘는 비용을 쓴 거다 하는 게 이제 다 이렇게 그 추가로 이제 그 취재되거나 폭로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아까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회사 사회이사들도 물론 이제 금융권 사회이사들은 여러 가지 그 연봉 보수 조건도 좋고 뭐 또 제공되는 그 후생복리 그 수준도 이제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들은 이제 좀 열악하고 열악하다기보다는 이제 국민 거기에 눈높이에 맞게 보여서는 되는 이제 경향이 있다는 그리고 거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굉장한 대기업들은 이제 좀 좋은 대우를 받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료에서 한번 보시면 22년도 기준으로 홀딩스 사회이사 평균 보수가 1억 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사들한테 억대 연봉을 주는데 억대 보수를 주는데 연간 이사회가 12번 열렸어요. 그러면 이사회 한 번 갔다 오면 870만 원입니다. 가서 이사회 한번 참석하고 집에 오면 계좌에 87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 한 3배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평균 월급의 3배 정도 되는 뭐 것 이제 같아요. 뭐 어떤 기업들은 골프 회원권도 제공한다 그러고 법인카드 종합금진 의전 차량 제공 등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홀딩스 이사들한테 제공됐는지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그 연봉 보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이사들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회사에 대한 또 주주에 대한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저렇게 사내 이사들하고 회장하고 사회 이사들이 같이 해외 가서 골프를 치고 뭐 비싼 수백만 원짜리 고급 와인을 마시고 하는 거는 전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특히 포스코는 다른 또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그 사회 이사들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그 막중한 또 책무를 가지고 네, 있죠. 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호합한 이사회를 벌이면서 또 진정으로 또 반성하는 입장도 없이 그냥 오로지 후추위로서 그 회장을 그 선임하는 거기에 충실하겠다 그런 입장만 계속 내놓고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 액수가 좀 과장됐는데 우리 같이 간 사람들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지금 포스코의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 경영 공백을 최대한 빨리 없도록 해야 한다.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찜찜한 상태에서 각종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후추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3개월 그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잃지 않을까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